예, 반갑습니다. 음, 오늘 온라인 세미나 사회를 맡은 고신의대 장기이식 연구소 신호식입니다. 먼저 저희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제23차 정기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구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기이식 연구소 제23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는 연구자 교수님들이 되게 하시고 장기 부전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종 장기 이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학자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강의하게 하시고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먼저 23차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중에도 또 강의를 맡아주신 또 윤익진 교수님 또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서 곧 가을이 될 모양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하실 윤익진 교수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87년도에 서울의대를 졸업하셨고 97년에까지 해서 서울의대에서 석박사 받으셨습니다. 2001년에서 3년까지 UCSF 포닥으로 계셨고 현재 여러 학계활동, 그다음에 대한 연구회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현재 건국의대 외과 교수님으로 현재 공직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로 공유해 주시고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종장기 이식의 과거와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되고 향후 어떻게 미래가 될지 그런 점에 대해서 40분 만에 이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제가 그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만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장기식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동종이식의 역사는 이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최초의 신장이식이 성공한 게 1954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에 최초의 신장이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1980년, 90년대에 이르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에 대한 동종 사람으로부터의 이식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에 비해서 이종이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종이식은 사실은 그 자체의 포텐셜로는 동종이식보다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식할 만한 장기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무한한 그 장기를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그 뇌사자 이식을 한다 그러면 뭐 한밤중에 응급으로 뭐 밤새도록 밤을 새가면서 실험 수술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도 이제 뭐그 얻어지는 장기를 편하게 우리가 시간을 잘 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뇌사자 이식과 관련되는 물론 뭐 이종장기 이식 자체가 동물 윤리라든지 또는 다른 부분에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뇌사자든 생체기증자든 장기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 이식하는 행동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종이식의 시도는 동종이식 이후에 연구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05년, 6년 아직 뭐 면역학적인 거에 대한 개념은 또 없을 때 여러 보시면 토끼, 돼지, 뭐 양 뭐 할 거 없이 이런 여러 동물들을 에게서 이식을 하는 것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64년, 6년 이런 한참 동종이식이 이제 가시화될 때 침팬지나 바분 같은 영장류를 이용해서 이제 이식을 하려는 시도를 했었고요. 비슷하게 동종이식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이종이식을 시도했지만은 성적은 매우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종이식이 활발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고 이에 비해서 조금 심장 이식은 뒤에 이제 늦게 시작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심장 수술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5, 60년대를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시도가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게 64년부터 해갖고 뭐
뭐 가까이 있는 1992년까지도 이러한 시도가 되었지만은 그 성과는 매우 나빴습니다. 이때는 동물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배리어, 이런 면역학적인 배리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시도에 끝나게 된 거죠. 보시면 여기 이제 이뭐 임스마라든지 뭐 하디 뭐 베일리, 쿨리 이런 사람도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이식외과 의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러한 그 이종이식에 인불고가 됐고 간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스타질 같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다 여기에 관여를 했는데 결국은 동종이식이 가능하다는 선상에서 이종이식도 그냥 장기의 크기만 맞춰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많이 시도가 되고 다 굉장히 나쁜 결과를 이뤘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베일리가 했었던 그 1984년에 그 갓난아기에게 심장 이식을 했고요. 바보네 심장을, 그러니까 개코 원숭이의 심장을 이식했고 그 당시 전 미국 국민들이 얘를 베이비 페라고 부르면서 아주 말하자면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뭐 몇 달 살지 못하고 2달 정도 살고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뭐 그때는 용기 있는 뭐 시도다 뭐 이런 식의 지금도 뭐 그런 칭송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외과 의사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확신하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나의 그 기술을 한번 선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 이르면서 영장류로 많이 시도가 되었던 그 이종 이식은 이후에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장기 기증자로서 돼지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그 돼지가 유리한 이유는 여러 가지 뭐 그 제네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형질전환에 대한 경험이 더 많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에이즈로 대변되는 영장류로부터 생길 수 있는 그 제노주노시스에 있어서의 위험성에 대한 상대적인 그 두려움이 적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영장류를 희생시켜서 이식하는 것 자체 그다음에 영장류가 뭐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굉장히 개체수가 많지 않고 개체수를 한꺼번에 늘릴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한 거에 비하면은 돼지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인 또는 생리학적인 그다음에 이제 면역학적인 그 유사성이 아무래도 원숭이보다는 돼지가 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그 돼지가 유니버셜 지노 도너로서 이제 셀렉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한 그 돼지를 그냥 와일드 타입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걸 형질 전환을 해서 사람한테 없는 형질은 없애고 돼지한테 없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그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전자는 집어넣고 이러한 형질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갖게 됐는데 이거 출장기에 보시면은 와일드 타입 빨갛게 되어 있는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이 갈티 너가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제전환을 한 것이 훨씬 더 성적이 좋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돼지를 사용할 때 돼지를 돈으로 사용하려면은 형제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시도하는 과거 행태와 달리 그다음에 이제 영장류 전임상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뭐 여기 사이노몰구스 계잡이 원숭이라고 부르는 사이노몰구스부터 해갖고 바본 그 개코 원숭이 이런 동물들에게 형제전환이 된 돼지를 이식하는 건데 처음에는 다프라고 H는 이게 휴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있는 다프라는 유전자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를 많이 시도했지만은 실망스럽게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06부터 2005, 6년까지 다프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시도들은 다 좋지 않은 성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다프라든지 MCP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이러한 그 시도를 오소토픽
오소토픽이나 헤테로토픽 그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트라이 했는데 뭐 여기 보시면 메디안 서바이벌이라는 게 3개월을 넘지 못하고 다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실망스러운 이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이 초급성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건데 사람에게는 이제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이 초급성 거부 반응이 이종의 인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걸 내추럴 엔티바디라고 부르는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항체.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면 항체라는 거는 그뭐 MH 리스트릭션 세어리에 의하면은 어떤 유사성이 있어서 그 간섭이 되고 해서 서로 컨택트가 돼야 그 인포메이션이 결국은 뭐 T48 셀에서 저기 하는 건데 이제 그러한 것도 없었는데도 우리는 그 다른 동물들에 대한 안티바디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걸 내추럴 엔티바디 또는 뭐 슈퍼 안티바디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에서 이제 초급성 거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원인이 되는 것들이 이게 갈 유전자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2003년에 드디어 이제 갈 트랜스포라제 알파 1,3 갈락토실 트랜스포라제를 없앤 돼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안티갈 안티바디 같은 걸 써갖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갈 익스프레션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웃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초급성 거부 반응에 대한 거를 좀 잡은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멀티플 너가웃 또는 멀티플 트랜스제닉을한 이런 여러 가지 형성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는 도너로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비임상 영쟁 연구에서 생존한 최장 기록인데 심장 같은 경우에는 헤테로토픽 배에다가 이식한 것에 뭐 성적은 뭐 한 3년 가까이 되는 성적을 좋은 성적을 거뒀고 어, 어, 심장 제자리 심장에 이식한 것도 최고 성적에 있어서는 6개월을 넘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신장 키드니도 라이프 서포팅하는 기능하는 신장 이식이 벌써 뭐 2, 3년을 넘게 승진하는 것들도 발전할 정도로 이제 있었고 근데 이에 비해서 폐나 간의 성적은 매우 나쁩니다. 뭐 폐는 뭐 최고 성적이라는 게 14일로 되어 있고 간 같은 경우는 29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요 정보가 2020년에 이제 퍼블리케이션 됐는데 이게 거의 다 한 2018년 정도의 기록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쪽에 대한 그 렁이나 리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잘 전임상 영장류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면역 억제제에서 다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이 CD154를 블록하거나 또는 그거에 이제 카운터파트인 CD40을 블록하는 이러한 종류의 사실은 아직 휴먼에 있어서 허가받지 못한 면역 억제제들이 다 들어가서 성적을 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면역 억제제도 이종이식에서는 휴먼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사용해야지만이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그러한 또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임상 영양류 이중이식에 저희도 쓰고 이제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와서 코로나에 가장 많이 쓰는 건데 뭐 여기 여러 가지 면역제를 쓰고 또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쓰이는 빨간 네모에 있는 호버라베논 팩터라는 그 혈액 응고 방지제와 그다음에 안티 CD 154라는 이 면역 억제제는 인간에게서 사용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티 CD 154는 왜 허가가 안 됐냐면은 그걸 개발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그 스롬보제네시스를 유발한다는 그래서 마이크로 엠볼리즘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문제가 휴머한테 생겨갖고 임상 시험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디파이드 된 폼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임상 시험 1, 2단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 이종장기 이식에서의 성과에 비해서 휴머에서의 이것들이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전망이 그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그 장기별로 좀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건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 성적들이 다 좋지 않을 때 미국 하버드 쪽에서 키드니 그 돼지 키드니에다가 돼지 사이무스를 집어넣은 사이모 키드니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토로로블한 상태를 유발하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이무스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T세포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 말하자면은 그 동물의 그 사람이나 동물에 있어서 중추적인 면역
체계를 만드는 그런 그 기관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그 중추 그 센트럴 이뮤니티에 관계되는 것들을 동물 거를 넣게 되면 이제 그 호스트와 게스트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그 매니플레이션이 과연 용납이 되겠느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BMT를 동물의 그 세포를 이용해서 그 본메로 트랜스플란테이션 한다든지 사이무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실험상으로 해볼 수는 있지만 이거를 휴먼에게 사용하는 데서는 난항이 있지 않나고 생각해서 사실은 초창기에 상당히 여기서 좋은 성적을 보고하고 3개월 이상 그 당시 뭐 한두 달도 못 살 때 3개월 이상 살고 이런 것들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이모키드니는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었는데 이걸 왜 지금 굳이 말씀드리냐면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사이모키드니를 다시 또 임상 트라이얼에 쓰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던 그 신장 이식에 대한 성적은 2015년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금은 크게 두 회사에 양립돼 있고 중부권과 그다음에 이제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북 뉴 잉글랜드 쪽 그쪽이 이제 그 많이 저기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136위를 넘기는 그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비비코라는 이제 회사가 보이고 이 회사에서 뭐 알라바마 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공급한 걸로 처음으로 이제 한 4개월이 넘는 성적을 보이게 된 거죠. 2015년에. 그다음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피츠버그 이걸 주도했던 피츠버그에서는 뭐 성공의 요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자기네가 아주 제네티컬리 엔지니어드 피그의 뭐 갈티 너가웃에 CD46, 55, 트롬보 모듈린, EPCR, CD39를 집어넣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기준으로 따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의 형질환을 잘한 거를 쓰고 그다음에 안티인플루엔자 세라피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성공의 요인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그 에머리 쪽에서 1년이 넘는 생존 보고를 처음으로 보고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맞죠? 알라바마 그러니까 에머리하고 이제 알라바마 브링엄하고 이쪽에서 해갖고 이제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은 뭐 더블 지노 안티젠 가라고 그 스와인 어, 안티젠을 이제 제압을 한 더블 너가웃을 썼고 그 다음에 그 약제에 있어서 어, 다른 뭐 이제 프로토콜 안티 CD4나 안티 CDA T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플리션을 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는 면역 억제 치료로 CD154를 꼭 안 쓰더라도 뭐 이런 CD3, CD4, CD8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또 해서 그 디스커션에 보면은 휴먼에서 CMH까지 포함된 트리플 러그아웃 돼지를 여기서 더블 러그아웃 썼고 사실은 CMH는 왜 안 썼냐면은 돼지와 아까 원숭이에서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가웃을 존재하기 때문에 너가웃을 굳이 CMH를 너가웃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지만 사람한테서는 이 트리플 그러니까 카보하이드레이트 안티젠에 해당되는 이 유전자 세 개는 다 너가웃 시키는 게 낫기 때문에 그것만 쓴다 그러면은 그냥 뭐 그 알로처럼 그냥 타크로리무스만 써갖고 하는 면역제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다르게 중구난방 자기네가 좀 성적이 낮다 그러면 우리의 성공의 요인은 뭐다 해갖고 제시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일관성 있게 쭉 나가면서 뭐 애드가 됐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중구난방적이고 형질환이라든지 면역제 치료라든지 전반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지들이 뭐 성공 뭐 이런 거지 옛날에 뭐 담배 할머니가 장수하는데 봤더니 그 할머니가 담배 아주 뭐 애연가였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도가 뭐 담배가 장수의 원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뭐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장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 성적을 그 모이딩 그룹
그 NIH 그룹에서 뭐 616일, 945일까지 최고의 기록을 내면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시 발표했던 거는 CD154 안티 CD 40 안티바디를 끊으면은 이것들이 다 그 거부 반응이 오거나 서바이벌을 더 이상 못 한다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CD154 블록을 계속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 모이딘 그룹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015년 지나고 나서 이제는 오소토픽으로 성적을 내겠다고 했지만은 오소토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질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독일의 뮌헨 그룹에서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헤테로토픽 소락식 카디악 그 제노트라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배에다 심는 게 아니고 그 원숭이의 그 심장에다가 돼지 심장을 붙여갖고 헤테로토픽이긴 하지만은 인트라소락식으로 해서 보다 그러니까 피지올로지컬한 그런 어떤 것들을 더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모델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실험을 하고 뭐 5, 60일 정도 살고 했는데 이 실험은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어 그 원숭이의 그 가슴이 작기 때문에 이 수술하고 난다면 가슴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2017년, 17년, 18년부터는 이 실험 자체가 유럽에서 금지가 됐어요. 너무 잔인한 실험이라고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2018년에 뮌헨 그룹에서 오소토픽 지노 하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5일까지 생존하는 그런 그 기록을 갖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다음에 임상적인 걸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겁니다. 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16년, 17년에 한 29일까지 산 거가 최고고 그 전에 비하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은 이후에 잘 트라이얼되지가 않습니다. 아마 리비코나 이지네시스라는 그 미국에 있는 돼지를 공급해야 될 회사들이 간이나 이런 거를 실험하느라고 이제 자기네들의 그 소스를 쓰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29일 정도까지라도 살게 하는 데는 이게 이제 간의 가장 큰 문제는 간에 있는 헤파토사이트 또는 이런 것들이 다 그 간 내에서 그 스럼보, 그러니까 컨섬티브 포화기울 패시가 생기거든요. 간이 다 잡아먹어서 푸퍼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프레티레진이라든지 다른 그 컴플리먼트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이제 계속 브리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29일까지 산 각 그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외부에서 그 이런 그뭐 스프레네토미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프로스롬빈 콘센트레이트 콤플렉스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넣어줘서 이것들을 다시 프레티레이트를 좀 올려주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것도 결국 한 달쯤 되면은 잘 말을 안 듣고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만은 지금 뭐 사람한테 휴먼한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원숭이보다 좀 덜 심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버는 실험이 잘 안 됐고 렁은 더 형편없는데 뭐 여기서 뭐 47일 정도 서바이벌 했다고 하지만은 공인받지 못하는 분위기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서바이벌이 나아지고 있는 이제 2017년, 18년에 서바이벌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 얼마나 많은 형진환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렁은 그 이후로 이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약제를 쓰고 이런 것도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네가 좀 남들보다 낫다 그러면 성공의 요인을 이렇게 들이대지만 이것이 보편화돼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주종장기 이식은 이제 영장류 재미사 연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뭐 여기 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또 뭐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영장류 전임상 연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그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비싼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임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임상을 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패할 경우에 동종이식, 뇌사기증 등의 우선권을 갖는 정도의 그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찬스를 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전체적인 인식계의 컨센서스를 받기가 쉽지 않은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임상화를 말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때 봤을 때 2021년부터 1년에 그 이벤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2021년에 미국에서 리뷰코가 자기네가 만든 10개의 유전자를 형성하는 돼지의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했어요. 뇌사자가 기증자가 아니고 그 호스트가 돼 갖고 이걸 받은 거죠.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뇌사자를 연구용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신장을 뇌사자의 여기에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식을 하고 인적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기능을 하는 걸 한 3일 뒤에 보고 제거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게 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뇌사자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 그 생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이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에 그 의의는 휴먼한테 트라이얼한 것에 말하자면은 초기에 거부가 등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자체가 좀 모순인데 그 이 실험을 심지어는 한 5차에 걸쳐 갖고 최장 60일까지 생존시키는 걸 관찰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뇌사자에게 오스토픽 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밖에서 관찰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소변이 나오는 걸 관찰하고 이런 걸 했답니다. 이거 사실은 이러한 실험이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얘기해도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여러 가지 디베이트 거리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일종의 그 프리클리니컬 스테이트에서 휴먼 트라이얼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2022년과 23년에 역시 리뷰포에서 텐지 돼지를 이용해서 두 차례 이종 심장 이식을 시도합니다. 이건 뭐 보도를 통해서 잘 보셔서 알겠지만은 22년 1월 7일, 그다음에 23년 9월 22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 환자는 8주 생존하고 뭐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했고요. 두 번째 환자는 그보다 더 성적이 좋지 않은 6주 정도밖에 생존을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안전하고 좋은 효과적인 거다 그래서 그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 사실은 여기서 주춤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2023년 9월 이후 금년까지 아직까지 휴먼 트라이얼을 또 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4년 이게 죄송한데 2024년 12월 20일이 아니고 2023년 12월 20그 12월 22일에 작년 12월 22일에 EGS라는 다른 회사에서 이건 뭐냐면 이스트라 코프레알과 엑스비보 같이 간 자체를 바깥에서 이제 살려놓고 여기에 이제 그 뇌사자의 혈관을 연결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 간이 기능을 했다. 이런 것들을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간 이식을 휴먼한테 지금 어플라이하는 거 자체는 성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큐트 리버 페일리어 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디바이스 같은 것들이 좋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이 급성 간부전 치료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디바이스를 만들어 보는 그런 바이오 아티피셜 리버를 통해서 아큐트 리버 페일리어를 이제 한 3, 4일 정도 극복을 하면 이제 리버가 돌아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20년 3월에는 중국에서 뇌사자에게 돼지 간을 보조 간 이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기서 좀 이것도 사실은 좀 그 미심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오소토픽 리버 트랜스플란트 한 것도 아니고 오큘러리를 했는데 수술 시간이 9시간 걸렸다고 되어 있고요. 자기네 그 중국에 있는 회사에 6개의 지인이 트랜스제닉 된 돼지를 써갖고 했는데 어쨌든 열흘간 담즙을 생산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향후 이제 이종 간이식의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간이 그런 옥실러리가 그 기능을 했다는 거를 이제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 5월 17일 경우에 제가 여기는 제시를 안 했지만은 간암 환자에게 있어서 익스텐디드 라이트 로벡토미를 하고 거기에 옥실러리
지노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해서 그 환자가 이제 회복되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간 이식이 성공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실험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스탠드 라이트 헤파텍토미에서 나와 있는 그 간의 볼륨이 매우 작다고 얼마나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굉장히 큰 간암이 라이트에 있으면은 이펙티브한 볼륨 자체가 그 암이 차지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를 제거한 거지만 남아있는 간이 견뎠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옥실러리로 들어간 것들이 그걸 안 했어도 그냥 그 사람이 회복되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게 뭐 보조적으로 도움을 줘갖고 나머지 간이 도로 커지고 하는 거에 며칠이라도 벌어졌다 이렇게 의의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 이식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년 들어도 3월 달에 이제 돼지 신장을 사람에게 최초로 이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이지에네시스에서 한 명, 그다음에 리뷰코에서 한 명에서 두 사람에게 이제 이식을 시행했는데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불행히도 두 사람 다 사망했습니다. 원인이 이식한 신장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고 워낙 뭐 상태가 나쁜 사람한테 했다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신장 이식을 하고 이제 어, 이식을 받은 사람이 죽어서는 곤란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사람 다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4년 3월부터 이종 신장 이식에 대한 그 임상 시험을 시작하겠다라고 미국에서는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2024년 9월에서도 한번 시작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한 차례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 3월에 뭐 시작해서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뭐 여기 들어가서 확인은 해볼 수 있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시도들이 일련의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말하자면 그 이벤트가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휴먼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시작하고 하는 것들에 난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뭐 보도를 통해서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선천성 희귀 질환인 포토증후군이라는 신생아에게 돼지의 태아 신장을 뭐 이식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 돼지의 소스는 이 제네시스에서 제공한 그런 그 세포를 이용해서 일본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뭐 금년 중에 뭐 영장류 신장 이식 그 실험도 하고 내년에 임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 주도를 하고 있는 일본 연구자 의사하고 이제 제가 최근에 뭐 이제 다른 학교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도 지금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미국을 제한 전 세계에서 형준한 돼지의 생산은 위축돼 있고 독일, 호주, 일본 같이 이전에 형준한 연구가 활발했던 국가들에게 있어서 현재 그 동물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리뷰코하고 이지니스가 독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걔네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중국은 잘 모르겠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뭐 생산하고 뭐 좋은 성을 거두고 있다고 선전을 하고 돼지를 만들고 있는 그 센터도 대여섯 개가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영쟁류 실험 결과 같은 그런 그 베이직한 사이언스에 대한 보고가 없고 그러다 뜬금없이 갑자기 최근 뇌사자 간이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이제 5개년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 한 80억 그것도 뭐 이제 뭐 깎여갖고 이제 금년에는 제가 60억밖에 못 받았지만 어쨌든 연 80억 정도 소요가 되는 대형 과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3년,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연구를 해서 세포 조직에서 이제 IND 파일링을 하고 연구가 다 끝나는 5년 뒤에는 장기 중에 하나가 이제 IND 파일링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신장, 심장, 간 같은 장기하고 쇄도, 각막, 피부 같은 세포 조직에 대해서 영장류 비임상 연구를 저희 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동영상을 보시면 이것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정리를 쭉 시리얼하게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트라이얼이
생각처럼 그 잘 진행이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한 2, 3년 내에 미국의 자극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연구와 트라이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라들은 지금 뭐 굿이나 보고 떡이다 먹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미래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할 수 있는 어떤 크라이테리아가 뭐냐가 뭐 기본적인 그 비임상 영장류의 뭐 서바이벌이 6개월 이상 정도 되고 그러한 숫자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이 컨센서스인데 이것도 무슨 식약처가 만들고 정부가 만들어준 고시가 아니고 그냥 학회나 개인적인 소견 같은 걸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상태에서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것들의 성적은 뭐 최고 성적이 이제 6개월 이상 되는 것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미국 쪽 분위기는 이제 그 임상을 가야 된다. 근데 그 속내 중에 중요한 문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만 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어쨌든 상업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현재 상태가 임상 시험 을 할 수 있는 단계니까 전임상 실험은 더 이상 그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가. 뭐 그다음에 형제연환도 자기네가 뭐 10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정해 놓고 가는데 그럼 그게 정답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장 이식 초기에도 이러한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해볼 수 있다고 많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어 동종 동종 심장 이식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사람이 이걸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상태를 말하자면 골라야 되는데 그런 상태인 사람은 또 동물 이종 이식에 여러 리스크도 많은 거를 시작했을 때 실패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고 뭐 신장도 마찬가지로 그냥 동종 이식이나 투석을 해서 안정적인 사람을 이종 이식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 그 질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종 이식이 확실하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장기 생존을 보장한다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그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는 이제 영장류의 전임상을 하는 것이 이것만 성적만 갖고 이걸로 이제 임상 시험에 진입을 하는데 충분 조건이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원숭이 결과가 사람의 결과가 같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사이즈도 이제 이게 뭐 사람하고 쓸 수 있는 영장류의 사이즈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뭐 침팬지나 고릴라를 갖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계잡이 원숭이는 뭐 5, 6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은 6, 70kg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이런 그 아까 말씀 뉴 5GC 같은 안티젠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선 너가웃은 해야 되지만 원숭이에는 이게 이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뭐 10개 유전자를 확정해서 이걸로 그냥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유전자들이 다 검증돼서 이것 중에 그 선택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가능성 있는 면역학적 가능성 있는 이런 유전자들이 많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그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기술에 의해서 전에보다 훨씬 쉽게 그 형질 전환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멀티플 어, 너가웃 너긴이 가능한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딱 10개라고 못 받고 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그보다 더 많은 게 난지 아니면 종류는 다르게 맞는 건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학적으로는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허가받지 못한 면역제제를 갖고 성적을 냈었기 때문에 허가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면역제제들 또는 보제 반응 억제 항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뭐 티렉 같은 카티렉 같은 이런 것들 저희 그 과제에서 같이 이제 디벨롭하면서 결국은 성적도 확인해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허가받은 면역제나 보조제들을 갖춰서 이제 해야 되는 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거는 저희가 이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했었고요. 이제 이거 신장 이식에 있어서 제일 좋은 성적은
2022년에 거두었던 이제 221일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고 성적은 이렇고 하지만은 100일 넘는 게 두 마리밖에 없고, 뭐 물론 초기보다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고, 2023년부터 저희가 이제 과제를 통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앞에 실험했었던 제가 했었던 221을 뛰어넘는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들이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헤테로토픽 우리가 오소토픽은 나중에 해야 되지만, 현재는 헤테로토픽 심장 이식의 결과도 초창기에 보시면 한 달도 안 되는 서바이벌을 보이다가 2017년, 2016년쯤에 60일 성적을 거뒀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제일 좋은 성적이었는데, 최금년 들어서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게 이제 올해 5월 달에 보고돼서 100일인데, 그게 아직도 살아 있어서 드디어 6개월을 넘는 서바이벌을 한 마리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의 그 심장을 원숭이 배에다가 이식하고, 그게 아직까지 펄세이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6개월 넘는 성적을 보이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저희 성적도 많이 디벨롭이 되는 셈입니다. 미래 기술로는 이제 블라스토시스트 콤플리멘테이션 기술이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동물에게 있어서 휴먼과 그 유전자형이 같은 그런 저걸 이식을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하는 걸 연구하고, 사실은 이게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줄기세포 기술과 여러 가지를 합쳐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 돼지에게 이러한 사람의 장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연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향후 면역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이 브라스토시스트 콤플리멘테이션의 기본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등장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종 이식을 위한 공유자는 형질 전환된 돼지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숭이나 이런 걸 쓰지 않을 거고요. 신장, 심장, 각막 등 임상 시험이 가능할 정도의 비임상 영양제의 좋은 성적은 현재 이제 전 세계적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이고 있지만은, 임상적으로 사용한 면역 제제 선택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돼야 임상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 중국 같은 데서 이제 임상시험 이전에 시도한 뇌사자 대상 실험이나 임상 시도 같은 것들은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 당위성이라든지 임상시험을 이것 때문에 해도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좀 현재 정체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형질환의 개선, 면역 제제의 개발, 공여장기의 생리학적 기능 확인 등의 연자가 임상시험과 임상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걸로 현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연구 또 실제로 또 하시고 계셔서 그 임상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이종장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예.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할 때에 주로 금선 피부 코아귤레이션 문제하고 DIC도 혹시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EIC 사실은 이게 저희도 이제 간이식 실험을 한 두 차례 했고, 이제 세 번째 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콘스티브 코아귤레 패시가 생겨서 뭐 DIC고 뭐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제 뭐 다 익스파이어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DIC 같은 것도 다른 그런 문제가, 인펙션에 관한 문제가 생길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뭐 이 콘섬티브 코아귤로패시의 문제가 워낙 큰 베리어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외과적으로 하시고 술기적으로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사실 면역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리서치하는 게 좀 상당히 약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시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블라스토시스트에 있는 셀바들을 집어넣어야 하는 게, 그게 상당히 이제 우회를 하는 방법이 되겠지만은, 당분간은 면역학적으로 많은 해저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면역학적인 부분의 베리어가 여러 가지로 뭐 이론적으로 해서 저희가 극복을 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향성 같은 게 예를 들어 뭐 하이퍼큐트 리젝션은 좀 극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각종 아큐트 리젝션이나 크로닉 리젝션의 그 프로세싱이 말씀대로 잘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익진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랜만이고 반갑습니다. 그, 이게 사실은, 여기 미국에서 FDA에서 임상시험을 허가했던 그런 과정을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는 게 있는지, 이제 키드니 트랜스플란트 같은 그런 경우는 리버나 하트하고 다르게 이제 그 expanded access 프로그램, 그러니까 원정적 임상 시험 허가 사용 허가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실제 최근에 했던 두 케이스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지 않은 환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FDA가 줄곧 사실 키드니 트랜스플란트 임상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더 전임상 영장류 시험 근거를 대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허가를 해줬던 배경,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민간 장기 만드는 회사의 어떤 그런 역량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배리어 같거든요. 신장 이식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실제로 이게 최근에 뭐 이 서베이 했던 데이터를 발표했던 게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종 이식에 대한 부정적인 이식이 너무 이종장기 이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신장 이식 환자 신장 이식을 이종장기로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인식이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큰 배리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건지. 일단은 뭐, 네, 미국 FDA에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는지를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종수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시험에 대한 IND 파일링을 사실은 작년 7, 8월 이때 했거든요. 2023년에. 그리고 이제 9월부터 IND 파일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나름 여러 가지 가능한 이유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작년 이시가케 ATW에 본인이 뭐 안 오긴 했었지만 걔가 자료 보내준 제이미 뭐죠? 걔 하여튼 미국의 걔가 이제 PI인데 근데 이제 뚜렷한 이유를 뭐 물론 우리한테 설명할 의미 없으니까 안 했지만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일단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한다고 그러고 그거를 잘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구급 치료 이제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위험성이 아직 있지만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개념의 허가를 받아갖고 이제 2건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상이 되는 레시피언트들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거인 것도 다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혈액 투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판단해서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임상 시험이 아니라 임상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 그 두 회사의 절박함에서 나온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냐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뭐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투자를 받아갖고 평균화 뇌지 연구를 했던 그 두 회사의 시계는 완전히 다른 시계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는 어, 거의 2024, 25년까지도 임상화가 되지 못하면 회사가 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생각합니다. 걔네들이 제가 옛날에 한 2018년까지 임상화를 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했었던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잘 안 됐는데 걔네한테 다행히 코로나가 와서
그러니까 아주 메디컬 이머전시에 관한 상황이 돼 갖고 쓱 넘어가고 그다음에 하니까 그다음에 걔네들이 2021년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거의 도발이라고 할 만한 실험군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영장류 비임상의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오고 완벽하게 나와도 역시 그거를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누구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그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준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알려진 마지막 단계는 비임상 영장류 연구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하다고 그래서 그걸로 마지막으로 하고 임상 트라이얼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는 없고 그다음에 카데바 문제는 뭐 그렇게 갖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카데바한테 이식을 해서 그 카데바가 그렇다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 생존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벤트 성격이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주창하고 싶은 게 저희가 이종 전임상 비임상 연구에 대한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 사이에 간극에 해당되는 건 저희가 뭐 서로 이해하고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레시피언트가 거꾸로 조금 더 이게 이제 생명에 큰 영향 그 리스크가 되지 않은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 볼런티어링하고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왜냐하면 투석일에는 그 레스큐 세라피가 있습니다. 간이나 심장은 재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신장은 그렇게 좀 추진을 하는 거를 우리가 신중하게 가야 되고 서로 저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장과 간은 레스큐 세라피로 그 이머전시 알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거라도 컨센서스를 해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인에 대한 거 제가 사실은 놀란 게 그 이종수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와 달리 카데바 뭐 이런 거 해갖고 또는 심장 이식하고가 난 다음에 미국 쪽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뭐 잘 됐네 뭐 이제 뭐야뭐 심장 뭐 이식 막 뭐 받는데 문제 이런 댓글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의 그 3분의 2는 이게 안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이지만 뭐 찬성도 반대도 안 하고 그냥 무관심한 거고 적극적으로 이 점에서 논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지금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게 그래서 다행이다라기보다는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꾸 또 어, 괜찮을 거라는 환상을 자꾸 심어주는 식의 그 말하자면 이렇게 어나운싱도 하고 뭐 마케팅이라고 해야 돼 이런 걸 하는 거에 의한 결과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20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처럼 좀 잘 아시는 분들에게도 좀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국민에게도 이거에 대한 그 올바른 판단이 가능할 수 있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데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또는 이거를 시행해야 될 이식 관련 의료진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 못 하는 거죠. 근데 뭐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고 이거는 뭐 돼지를 만드는 회사나 뭐 이렇게 해갖고 그들을 위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노력은 해봐야 되는데 어, 뭐 저희는 일단 좋은 그 영장류 비임상 성적을 좀 더 낼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제일 큰 관건 중에 하나가 형제전환 돼지에 있어서 더 디벨롭이 될 가능성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도 좀 디벨롭을 더 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좀 어떤 경쟁력 있는 그런 그 이종이식 그 머티리얼을 그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문. 정현수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종 인식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오늘 아웃라인을 잘 찾게 된 것 같고요. 교수님의 이 저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이 도전 정신에 굉장히 오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과찬이십니다. 뭐. 예, 감사합니다. 천봉공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그렇게 그 올해 3월에 MGH에서 이제 그 돼지 유전자 조작해서 이제 아마 돼지 이식했었고 아마 그 현재까지는 환자 생존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작할 때 보면 뭐 컴플리먼트 관련된 것도 조작하고 그다음에 뭐 항응고제 면역 조절제 관련된 유전자도 조작하고 해서 들어갔었고 아까 또 교수님 보여주신 거 보면 이제 향후 미래의 이제 이종장기 이식 같은 경우는 카티렉도 말씀하셔가지고 면역 관용도 관련되는 것도 다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CD154 관련된 면역제도 조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그중에서도 지금 이종 장기 이식을 할 때 가장 허들이라 해야 되나? 아까 형질 전환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넘어야 될 게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 혈액 응고 관련된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그 간이 굉장히 심하고 하지만은 하트나 키드니도 역시 그런 그 마이크로 엠볼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허들은 어 휴먼과 피그가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가 100%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늘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뭘 알아서 이걸 극복하면 되겠다라기보다도 뭐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게 사이언스가 아직 그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거를 알아내고 또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다 좋은 형질 전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제 두 회사가 상업적으로 10개의 유전자를 주작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상품 개발은 끝났다는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이종이식 그 국제 학회나 이쪽에서도 형질 전환을 뭐 어떻게 더 했다, 어떤 형질 전환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논의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했어요. 그걸 뭐 왜냐하면 치료를 어떻게 거둘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걸 개발하고 했었던 모든 전 세계 그 회사 뭐 그 연구소, 학교 뭐 이런 데가 다 문을 닫았어요. 독일 뭐 옛날에 뭐 유전자 주제에 뭐 선두를 섰다. 독일에는 이제 돼지를 안 만들고 호주도 문 닫았다 그러고 일본도 뭐 사이언스를 많이 했었는데 안 하거든요. 거의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자기네 그 돼지를 만들고 연구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게 그게 시사하는 바가 단순하게 뭐 이 자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고 뭔가 이 사이언스가 그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제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여전히 형제전환 쪽에 이제 접근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비하면 면역 억제제나 이런 그 보조적 치료제의 의미와 역할은 상대적으로 꽤 크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허가받은 면역제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 그 개발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실험을 해보면은 병리학적으로 폐사한 동물들의 그 각 장기에 있어서 명확한 면역학적인 그 리액션이 막 심하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의외로. 근데 해석은 다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패솔로지를 다 보면은 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서 해설을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의아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이언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또 강의해 주신 교수님 또 참여해 주신 선생님 감사드리고 광고만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강의해 주신 윤익춘 교수는 아마 연구 계속 진행 중이신데 아마 2028년 마칠 때쯤이면 꼭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꼭 마련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세미나 광고 드리겠습니다. 24차 정기 세미나는 현장에서 합니다. 10월 18일 저희 의대 성상관에서 하고 이번에는 환경성질환연구소와 공식 연합으로 해서 신장과 장기식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한 3개의 토픽으로 하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참석을 부탁드리고 올해 연말에 25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일에 이식 장기 면역 관용 관련한 그 토픽을 주제로 그 하버드 의대 최영준 교수를 모시고 한번 강의를 또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귀한 강의해 주신 윤익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름 잘 보내시고 가을에 또 10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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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